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니까 좀 잘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 순서상 이제 사업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라는 파트로 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절차에서 조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주 사업 방식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기존 낡은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이제 입주해주는 방식, 이렇게 분양해주는 방식인데,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 이렇게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누구누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까 우리 저소득층들 사시는 지역들,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차적으로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 거냐, 우선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시행자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시장운수 등 같은 관청이나 이런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동의요건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거는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또는 공동출자법인 기타 이런 뭐 공동시행자가 있는데,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도 일부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는 게 주 방식인데요. 자, 자만히 보면 여기서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이 아니라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그 공동출자법인 이런 분들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합이 여기서는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안 만들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이런 공동출자법인, 기타 이제 이 공동시행자인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시행자라고 하시면 돼요. 공동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조합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라는 것도 있어요. 동의. 동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때는 일정한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로 들어가야 된다. 자, 문제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아까 누가 만듭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랑 법인을 만들고 본인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사업 비용을 부담하면서 조합원들이. 그럼 조합이라는 법인이 단체가 시행자가 되든지 조합원의 과반 동의만 얻으면 공동시행자를 5명 중에 1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시행자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좀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자, 시장, 군수 등이 1번. 이렇게. 자, 우리 시장, 군수 등을 제가 1번으로 볼게요. 1번. 시장, 군수 등. 아니면 조합이 여기 토지주택공사 등, 이걸 우리가 2번. 이렇게. 그럼 여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우리 묶어서 같은 성격이니까 3번. 건설회사. 자, 금융기관 성격을 갖는 신탁업자가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이 5번이에요. 이렇게. 자, 이걸 이제 굳이 공부하는 이유는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은 공동시행자 중에서 5명 중에 1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으로 가면,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과반 동의를 얻으면,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건축할 때는 3명입니다. 어떻게 3명입니까? 자, 시장운수 등이 1번,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2번,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신탁업자와 간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겠습니다.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 얻으면 공동시행자를 우리 법에 3가지 열거된 사람 중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시행자로. 이 시험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신탁업자와 또는 뭐 감정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린 거예요. 그건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니까. 자, 또 하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1차적으로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출자법인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조합을 안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은 이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 계획을 만들어서 철거하고, 관리처분 계획 나오면 항상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둬서 분양하는 방식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으로 철거해서 분양해주는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습니다. 자, 재건축할 때는 아까 우리 그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이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에 토지만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항상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아니면 이 토지 가진 사람만 들어오면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도 있다.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하나를 더 인정하는 거니까 이 환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난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실 때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아까 리모델링과 유사한 방식도 있고, 자, 사업을 시행자가 수용해서 여기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수용을 해서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방식, 또 환지 방식도 인정할 수 있죠. 다양한 방식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해주는 방식도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혼용도 가능하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을 모두 인정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하고 환지,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방식을. 자, 바로 우리가 추진위원회 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추진위원회. 자, 우리 추진위원회는 우리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구성하는 준비단체가 되는 겁니다. 준비단체. 추진위원회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해산이 되겠죠. 자,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지 말고 정비구역 지정 후, 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입니다. 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요. 운영 규정. 자, 중요한 게 이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정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규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정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관은 조합 만들 때 조합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규고, 우리 추진위원회 할 때는 그 토지동 소유자들이 운영 규정을 잘 지켜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운영 규정 만들고, 자,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죠. 과반수 동의 같은 걸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시장운수 등한테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회는 제일 먼저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자, 5명 이상의 위원장 포함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다. 그리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받고 나서 시장운수 등한테 승인을 얻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있죠. 이런 설계자 선정, 전문 관리업자 선정,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 설계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보통 건축사, 이 설계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관리업자가 우리 재개발 사업을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해주고 이제 어려운 서류 작성을 대신해주는 게 전문 관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통 선정을 합니다. 일종의 재개발 컨설팅 업체, 그리고 시공자는 건설회사, 그리고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 전문 관리업자, 시공자, 시행자, 시행자가 조합이잖아요. 조합. 시공자는 건설회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운수 등 같은 관청이 있는 거예요. 이런 5명의 등장인물이 정의법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관청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설계자나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선정할 수 있는데 시공자 선정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게 나오는데 2번 시공자 선정은 주어가 조합이에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 총회에서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 같은 사람 등을 시공자로 선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미리 선정을 하면 이 추진위원회 다음이 조합 단계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지, 추진위원 단계에서 설계자라든가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를 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자 선정. 참고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면 건설회사가 이제 경쟁 입찰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이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가시면 안 돼요. 조합이 하시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설계자와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조합 단계에서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조합은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을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이제 조합의 설립인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토지동 소유자가 모여서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설립인가를 받을 때 이게 동의 요건이 있어요. 동의 요건.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재개발이 조금 더 쉽고 재건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개발할 때는요,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75%,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정도 이상의 동의만 받고 나서 이 정관 같은 서류, 정관, 이게 저기 운영 규정이 아니에요. 여기 조합 만들 때는 정관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 설립인가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의서도 집어넣고 이렇게 설립인가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조합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재개발할 때는 설립인가 받을 때 정관을 만들어서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렇게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땅 면적의, 재개발하는 땅 면적의 반 정도를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같이 동시에 미수로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으로 내려가면, 재건축 사업은 여러 동이 있는 주택단지에서는 공동주택의 각동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동별.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각동별로 일단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1동부터 10동까지가 있어요. 자, 한 동에 우리 100세대씩 소유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이제 10개 동이니까 총 1000세대의 소유자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1동, 2동, 3동 이렇게 10동까지 있는데 각 동별로 과반수니까 한 동에 100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각 동별로 최소한 과반수. 과반수면 이게 50% 초과니까 1동, 2동, 3동, 4동 모두 다 50% 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또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각 동별로도 과반수 받고 전체 구분 소유자가 이 토지동 소유자랑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재건축할 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받고 전체 면적도 4분의 3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재개발할 때는 각 동의 과반수란 말이 없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2분의 1이죠.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별로 일단 과반수를 다 받아놓고 각 동별로 50% 초과하게 받아놓고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재건축이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만 보더라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4분의 3이니까 면적이 4분의 3, 위에 재개발은 면적이 2분의 1이잖아요. 재개발에는 각동이었고 재건축에는 각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재건축이 동의받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동부터 9동까지가 모두 100% 동의했더라도 그럼 전체 90% 동의가 나왔더라도 한 동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그 동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각 동별로 과반수라는 것은 재건축에만 있다. 그리고 재건축은 전체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쭉 쓰고 가로놓기로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를 받아서 시장운수한테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후 등기까지 하면 조합이 성립되는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조합원이란 조합원. 자, 누가 조합을 내냐면 조합이 설립됐을 때 여기 보시면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그냥 토지동 소유자고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동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사람. 자,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재건축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에 자, 반대한 사람은 조합 설립 직후에 조합원지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한 사람만, 동의한 토지동 소유자만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원 되고 재개발할 때는 조합 설립 이후에 반대했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재개발은 당연히 강제로 조합원으로 들어온다. 조합 설립 직후에 모든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모두 들어오는 거고 재건축을 할 때는 동의한 토지동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런 사실을 잘 보셨다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적용을 좀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 넘어왔어요. 자, 이 앞에 조합까지가 이제 시행자까지입니다. 준비 단계. 그럼 우리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다가 설계도 자금 계획을 포함해서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도 있고 범죄 예방 대책, 뭐 빗물 처리 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요. 설계도와 자금 계획입니다. 자, 조합이 재개발 사업 아파트 몇 개 지을 거냐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 이제 동배치 같은 거 들어가겠죠. 또 평형대 같은 거. 공사하면서 이제 뭐 실시 카메라 다는 범죄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우리 뭐 빗물 같은 거. 이 빗물을 처리하는 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빗물 처리 계획.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자, 이게 다 사업 시행 계획이에요. 주의할 점은요. 사업 시행 계획의 의미를 파악할 때 분양 설계란 말, 분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자, 분양이 아니라 자, 건축물의 배치 계획, 범죄 예방 대책, 빗물 처리 계획, 설계도 이런 내용들이 사업 시행 계획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분양 대상자, 분양 설계는 요 다음에 나오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공사에 관한 사항, 공사 이렇게 하겠다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시행자가 아까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문수 등한테 올라가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는 거죠. 시장문수 등입니다. 등자가 좀 빠졌네요. 시장문수 등한테 사업 시행 계획을 제출해서 내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때도 동의가 있네요.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할 때도 동의, 과반수 동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사업 시행 계획 앞에가 추진위원회 조합이 있었죠. 추진위원회도 과반수인데요. 아까 우리 조합 설립할 때는 재개발이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앞 단계에서 우리가 조합 만드는 게 제일 동의 요건이 복잡합니다. 아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과반수였는데 여기 조합 만들 때는 여기 전체 4분의 3과 전체 면적 2분의 1이고 재건축을 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그 다음에 전체 4분의 3, 4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3은 75%라고요. 그러니까 동의 요건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조합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오시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때는 여기 시장문수한테 제출해서 인가받는데 이때는 과반수만 동의만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토지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뭐 범죄 예방 대책, 빗물 처리 계획, 뭐 설계도나 자금 계획 또는 뭐 주민의 이주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주민 이주 대책. 조심할 거는 분양 설계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양 설계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니까 분양 때 들어가면 무조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업 시행 인가의 특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 우리 앞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좀 이게 앞에 거랑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합원 지위를 줄 때 자, 재개발 조합 설립되고 나서 재개발은 모든 토지 이동 소유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으로 인정. 재건축 사업은 이 토지 이동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에 반대한 사람을 일단 조합원으로 넣어주는 거는 재개발이고 사업에 반대하면 조합 설립 직후에 조합원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리하시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손실 보상, 이게 바로 이 사업 시행인가의 특례라는 게 바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여기 매도 청구. 자, 우리 매도 청구라든가 수용이라는 게 우리 반대한 사람 재산을 조합이 이제 회수하는 거죠. 돈 주고 내보내는 게 바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자, 우리 토지 등의 권리 취득 수용이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 있는 거고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이제 강제로 뺏기가 어렵다는 거죠. 매도 청구라는 게 청구해서 불응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거니까.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요 볼게요. 요 수용.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직후에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준다. 근데 조합 설립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와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도 반대하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자, 필요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 직후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주는데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로 넘어와서 계속 반대하면 사업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회방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를 이게 공취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으로 그 사람들 재산을 조합이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 보상금 주고. 수용 보상금은 시세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나오죠. 근데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조합 설립에 아까 우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오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자, 먼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합 설립 여부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동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 그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이유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나서 계속 동의를 안 한다는 게 명백하면 그때는 이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시세로 우리가 사겠다. 안 파겠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매도 청구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반대한 사람을 수용 절차로 진행을 해서 재개발 사업은 소송 안 하고도 바로 이렇게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기 보시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면 그때는 매도 청구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시가로 우리 수용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을 줍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라는 걸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시가라는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 그 사람들의 재산을 이 재건축 조합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어느 절차가 보다 강력한 겁니까? 수용 절차죠. 수용은 강제로 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서 강제로 뺏는 거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팔아라 이렇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면 이거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재건축 사업은 이 매도 청구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조합에게. 자,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언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 재산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우리 마지막 단계니까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법은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잘라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